안녕하세요. 어반성형외과의 이정민 원장입니다. 저는 눈, 가슴, 리프팅 파트를 주로 맡아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 거상을 할 때 주로 안면 신경 중에서 와 그리고 이제 쪽으로 가는 가지 세 가지가 노출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손상이 되었을 때 얼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게,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손상이 생기거나 잠깐 마비가 오더라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턱 쪽으로 가는 가지가 손상이 되면 이 영구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면 거상 수술의 주의사항으로는 우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혈과 혈종 여부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약 2주간은 혈압이 오를 만한 그런 행동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달리기를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배드민턴을 가볍게 친다거나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원치 않게 어두운 부분에서 피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혈종이 일부 차게 되고 회복을 더 오래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앉아서 발톱을 깎거나 운동화 끈을 매는 정도의 행위도 얼굴에 혈압을 꽤 올리거든요. 그런 활동도 웬만하면 조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안면 거상 수술에 부작용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자면, 일단 외형에 관계된 부작용을 따져보면 제일 문제는 칼기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스마스가 제대로 안 당겨져서 피부를 일부러 세게 당겼다거나, 스마스를 아예 안 건드리고 피부만 당겼다거나, 아니면 스마스를 당겨놨는데 실이 풀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도로 복원하려는 힘이 피부에 걸리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귓볼의 모양이 소실되는 칼귀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귀를 옆에서 자세히 보시면 귀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칼귀라는 현상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칼귀 교정만 살짝 수술하면은 귓볼이 소실된 그 모양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칼귀 교정 수술이라고 간단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안면 거상을 새로 해서 귓볼에 걸리는 장력을 줄여주는 걸 해줘야 이걸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변형은 뭐냐면 칼귀하고 유사한 건데요. 사람의 이주라는 거는 뭔가 뚜껑처럼 귀를 닫는 정도 느낌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스마스를 엄청 당겨서 피부를 봉합할 때 특히 이주 쪽의 피부를 일부러 여유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많이 피부를 자르면 이주가 당겨지게 돼요. 귓구멍이 그냥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수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 이주가 일어서는 건 생긴다고 보는데,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면 이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렛나루 변형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남자분들은 이 구렛나루 쪽의 머리카락이 여성분들보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피부를 제거할 때 약간은 위쪽으로 당겨서 구렛나루가 뒤로 오지 않게, 구렛나루가 지나치게 뒤로 오면 귀 앞에 붙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레이저로 제모를 하지 않는 이상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개선과 피부 당기는 방향을 잘 조절해서 구렛나루가 정상 위치에 있는 것처럼 수술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네, 이제 의학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우려하는 거는 신경 손상이에요. 안면 거상을 할 때 주로 안면 신경 중에서 이 광대 쪽 가지와 볼 가지, 그리고 이제 턱 쪽으로 가는 가지 세 가지가 노출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손상이 되었을 때 얼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게,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손상이 생기거나 잠깐 마비가 오더라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턱 쪽으로 가는 가지가 손상이 되면 입꼬리 움직임이 영구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거는 수술을 조심해서 잘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신경들을 노출이 혹시 되더라도 안 다치게 하는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혈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수술을 마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덩어리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들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효과를 떨어지게 만들고 문제가 되는 결과를 자꾸 유발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적더라도 어느 정도의 혈종이 있으면 다시 열어서 제거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혈종하고 연관이 좀 돼 있는데, 운이 나쁘면 피부가 괴사가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 이상으로 까맣게 딱지처럼 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꽤 의미 있는 피부 괴사가 온 경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잘라내고 봉합을 한다거나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려면 피부를 너무 얇지 않게 들어서 수술을 해줘야 되고, 혈종이 차지 않게 주의를 해준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수술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나열해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술하는 원장님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측에서 이제 도와주실 것들은, 수술 전에 아무래도 2주 이상은 흡연을 안 해주셔야 혈액순환에 문제가 덜 생기고 피부 괴사 등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덜 생기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특별히 주의해서 환자분들이 관리를 도와주셔야 문제없이 빠른 복귀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